유홍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발제, 유성민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고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저희가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책무를,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더 확대시킬까를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언론을 개혁의 대상 이미 확정을 정했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방향을 얘기하고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얘기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 개혁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한 부분이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언론 개혁은 가능할 것인가라는 먼저 화두를 먼저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제시하신 어떤 방향,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도 다 이전까지 저희가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최영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가 나서서 먼저 기존에 주장해왔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언론개혁의 방향은 결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평행선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이제까지 십수년간 논의를 해왔지만 그 평행선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통해서 기존에 주장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번복을 하는 수준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힘든 것은 언론이 그만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언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집단은, 그 다음에 전문직들이 모여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집단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계속적으로 힘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성인적으로 가지 않고 성숙감 쪽으로 가지 않고 해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안에서 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한정 힘을 행사하다 보니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의식이나 시민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의 일상적인 샐러리맨으로 바뀌는 형국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힘을 작용하는 자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어설프게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심을 잃고 있는데 아직은 힘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그동안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토론문에다가 적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언론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되어 가고 있고 훨씬 더 편파적으로 정파적으로 또는 공고화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선수가 돼서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내는 무서운 기사를 가지고 일부 언론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미는 사람들의 형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과 일부 특정 언론들은 실제로는 정치 권력과 완전히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점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보도가 아닌 보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실 보도가 아닌 것들을 양산하는 체제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검증하거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영방송의 언론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얘기하던 것과는, 전문서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자본 권력이 가진 언론이 훨씬 더 공영방송보다 나은 보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전문가 그 좌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하고 좀 많이 다르다. 우리 언론은 결국은 자본 권력은 자본에 종속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권력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언론을 망치고 있고, 자본 권력이 오히려 더 공영적인 언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뭘 것인가,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제도 개혁이라든가 법 개혁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누차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의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균형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사장 추천 특별 다수제 이외에도, 이제까지 많이 얘기되어 왔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승자 독식도 한번 올려놔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6대3, 뭐 7대4,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MBC, EBS,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권이 나눠받는 구조, 여야로 비율을 달리해서 나눠받는 구조로 왔을 때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승자독식 체제로 와서 무한 책임을 줘서 다음에는 한없이 책임을 지는 제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올바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해결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좀 놓은 거에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여당과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비율을 최소화해야 된다. 지금은 전권을 쥐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빠질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0%만 정치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 시민 세력이라든가 사회가 논의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그대로 힘을 갖고 있는 한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나중에 더 고려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지역이라는 부분, 즉 외국의 사례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들의 지불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공영방송 이사가 되면 약 7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봉사직으로 좀 바꿔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사직을 놓고 수백 명씩 지원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계형 이사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사가 품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한 번 더 열어달라고 해서 50만 원, 100만 원 더 챙겨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품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품격과 품위는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을 좀 한번 봉사직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동안 10수년간 해결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후손들에게 물어주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미디어 시장이 무엇인지 또는 미디어 지형인지
지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후세대에게 남겨줄 것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우는. 근데 10분이 다 됐네요.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네. 얘기하십시오. 결국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미디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져갈 건지를 고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안별로 나왔을 때 지금 하나하나씩 부딪히는 형태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은 결국은 공영방송이든 공영언론이든 전체 모습 속에서 어떤 형태로 공용적으로 존재를 시켜놓고 다른 미디어에게서는 시장 경쟁에 맡기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방송 철학, 미디어 철학이 현재 담겨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봤을 때 공영방송이 뭔지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결국은 지상파 방송 전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돼 있는 거죠. 공영방송의 정의가 우리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후세에게 물려줄 이 공영방송은 무엇인지, 미디어의 본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고민하고 난 후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 자꾸만 뭔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보도 책임자를 직선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 윤리와 표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언론들도 어뷰징 기사를 한 건으로 80건에서 100건씩 만들어내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창피한 일인데 공공에 관한 사실이 됐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언론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비 언론인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창피한 일들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즉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참여해야 되는 미래는 이미 망가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존할까의 문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